당신이 지금까지 만나봤던 가장 큰 뱀은 어느 정도의 크기였나요? 과거 지구상에는 학교 버스보다 긴 몸집의 대형차만큼의 무게를 자랑하는 괴물뱀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실제로 존재했던 생명체들의 이야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거대한 뱀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다양한 종으로 진화해왔다는 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무시무시한 생명체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유명한 티타노보아부터 살펴보죠. 많은 사람들이 티타노보아를 단순히 큰 뱀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존재였어요. 왜 이 뱀이 그토록 거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환경에 있었습니다. 6천만 전 팔레오세 시대, 공룡들이 소행성 충돌로 사라진 지 불과 600만 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당시 지구의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습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시기의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5-10도 높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바로 티타노보아가 40피트 이상 자랄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어요. 파충류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높을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더 큰 몸집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뱀인 그린 아나콘다도 아마존의 따뜻한 기후 덕분에 그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티타노보아가 살았던 시대의 기온은 현재의 아마존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어요. 티타노보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아메리카 지역에는 다양한 크기의 대형 뱀들이 서식하고 있었어요. 어린 티타노보아부터 완전히 성장한 거대한 개체들까지 마치 현재의 늑대 무리처럼 계층적인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사냥 방식도 매우 정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힘으로만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계산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물속에서 사냥할 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한 번의 기습으로 먹이를 제압했어요. 이런 사냥 방식은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났죠. 티타노보아의 골격 구조를 분석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척추뼈 하나하나가 현재의 대형 뱀들보다 훨씬 두껍고 강했어요. 이는 거대한 몸무게를 지탱하면서도 유연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마치 고층 건물의 철골 구조와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흥미로운 것은 티타노보아의 근육 구조예요. 현재의 아나콘다가 먹이를 조이는 힘이 약 90psi 정도인데 티타노보아는 무려 400psi 이상의 압력을 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중형 자동차를 압축기로 누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번 감기면 그 어떤 동물도 빠져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바스키는 티타노보아보다도 더 컸어요. 무려 50피트에 달하는 길이로 4층 건물과 맞먹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뱀의 사냥 방식이었어요. 티타노보아가 주로 물에서 사냥했다면 바스키는 육지에서의 사냥에 특화되어 있었거든요. 바스키의 턱 구조를 분석해보면 정말 무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비단뱀이나 티타노보아처럼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 방식이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로 먹이를 찢어서 먹었어요. 이는 당시 인도 지역에 서식했던 대형 포유류들을 효과적으로 사냥하기 위한 진화적 적응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현재는 아시아 대륙과 붙어 있지만 그때는 독립된 섬 대륙으로서 아프리카에서 분리되어 아시아를 향해 이동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지리적 고립은 바스키와 같은 독특한 종들이 진화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죠. 흥미롭게도 바스키가 살았던 시대의 인도에는 초기 고래들도 서식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고래가 아직 완전한 바다동물이 되기 전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살았던 시기의 고래들 말이에요. 바스키는 이런 원시 고래들까지도 사냥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50피트 길이의 거대한 뱀이 물가에서 고래를 사냥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바스키의 화석 발견 과정도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2005년 구자라트주의 한 탄광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처음에는 공룡 화석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던 거죠. 발굴 작업에만 3년이 걸렸고 완전한 형태로 복원하는 데는 추가로 5년이 더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거대한 뱀들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과의 만남이에요. 호주에서는 약 5만 년 전까지 원비라는 거대한 뱀이 살고 있었어요. 이 뱀은 길이가 26피트 정도로 앞서 언급한 뱀들보다는 작았지만 여전히 무시무시한 포식자였습니다. 원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요. 호주 원주민들의 전설에 등장하는 무지개 뱀이 바로 이 원비를 모델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원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이 거대한 뱀들과 함께 살아왔고 그들의 경험이 신화와 전설로 전해진 것이죠. 무지개 뱀은 원주민 신화에서 세상을 창조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강과 산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은 창조신이에요. 이런 전설이 만들어진 배경을 생각해보면 당시 원비가 얼마나 강력하고 인상적인 존재였는지 알 수 있어요. 원비의 화석을 연구한 결과 이들은 주로 물웅덩이 근처에서 매복 사냥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캥거루나 왈라비 같은 유대류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까지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한 번에 제압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들의 몸은 호주의 붉은 흙과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거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월비의 두개골 화석은 정말 귀중한 발견이었어요. 뱀의 두개골은 매우 연약해서 화석으로 남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원비의 경우 입반까지 포함해서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었거든요.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원비의 정확한 사냥 방식과 먹이 습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원비의 이빨 구조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뒤쪽으로 구부러진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한번 물린 먹이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였어요. 마치 낚시 바늘처럼 말이죠. 게다가 턱의 힘도 엄청났는데 현재의 악어와 비슷한 수준의 악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대한 뱀들은 왜 사라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였어요. 지구가 점점 차가워지면서 이들이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하지만 원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생존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호주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인간은 원비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불을 이용한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원비의 먹이가 되는 대형 유대류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원비는 약 5만 년 전 완전히 멸종하게 되었죠. 이런 거대한 뱀들의 멸종은 단순히 한 종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면서 전체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비가 사라진 후 호주의 중형 포유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다시 식생에 영향을 미쳤어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뱀인 그린 아나콘다도 최대 길이가 30피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고대의 거대한 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셈이죠. 이는 현재의 기후가 그 시대보다 훨씬 차갑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다시 거대한 뱀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현재의 생태계는 고대와는 완전히 다르고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대형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뱀들의 화석 연구는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들의 움직임과 사냥 방식을 재현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과거 생태계의 모습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이들의 연구는 현재의 기후변화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과거 기온 상승이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급격한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거대한 뱀들의 이야기는 또한 진화의 놀라운 힘을 보여줘요. 환경이 허락한다면 생명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환경이 변하면 아무리 강력한 포식자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최근 발견된 화석들을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티타노보아의 위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대형 어류들이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길이 3m가 넘는 가오리나 현재의 상어보다 2배 큰 담수 상어들까지 있었어요. 이런 풍부한 먹이 환경이 바로 거대한 뱀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였던 거죠. 현재의 아마존 강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피라루쿠 정도인데 당시에는 그보다 훨씬 큰 어류들이 흔했으니까요.
결국 티타노보아, 바스키, 원비 같은 거대한 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구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생명체들은 그 변화에 적응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 문제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뱀들이 우리에게 남긴 화석과 흔적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이자 지구 생태계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다음에 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조상 중에는 이런 놀라운 거대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